깡통입니다. 깡통이 왜 나왔느냐 보시죠. 김만배 통장엔 7만 원뿐 대장동 4,800억 계좌를 까보니까 아는다 깡통이었다라는 겁니다. 김만배 씨 통장 보니까 화천대유 김만배 보니까 2,700억이 들어있다고 해서 가압류를 한 그 계좌였었는데 보니까 7만 원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통장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었겠죠. 통장 내역을 좀 같이 볼까요? 네, 보겠습니다. 지금 김만배 씨의 이 통장, 지금 가압류, 가처분이 들어간 이 금액, 화천대유 자산관리 관련해서 사실 3천억이 지금 가압류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건데 지금 잔액을 보니까 7만 원이더라. 그리고 더스프링이 이름을 바꿨죠. 화천대유에서 더스프링이 1,000억이 지금 사실상 이 가압류 가처분 지금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게 보니까 5만 원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천화동인 2호 100억으로 지금 이 가압류 가처분인 줄 알았는데 173만 원 들어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김만배 씨만 그러냐? 남욱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뭐 관련한 이 알고 보니까 뭐 건너 사실상 실제 소유주는 남욱이더라라고 해서 NSJ 홀딩스 300억 정도의 이 가압류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4,800만 원밖에 없고요. JS 1회 40억 근데 까보니까 4억 1,900만 원. 이게 서정민 변호사님, 이게 검찰이 가압류를 할 때 이 뭐 가압류 가처분에서 검찰도 추징 보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추징 보전한 것들도 다 이렇게 깡통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가압류라든가 혹은 추진 보정 등을 진행을 할 때 네. 사실상 결과적으로는 그 내용이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깡통이더라. 이런 경우들이 사실 흔히 발생을 합니다. 흔한 거죠. 생각보다는 흔히 발생을 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압류를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그런 보전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발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사항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성남시 입장에서는 앞서 검찰에서 추징 보전을 신청을 해놨고 또 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초기에 당연히 그 내용들을 상당히 참고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대상이 되는 계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추징 보전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근거들은 무엇이는지를 상당히 좀 결정적으로 참고를 할 생각이었을 텐데 네. 일부 제공받은 정보를 통해서 그리고 결정문을 통해서 집행을 했더니 뭐 결과적으로는 검찰 당시에도 사실상 남아있는 금액이 극히 미비했고 이후에는 뭐 지금 가압류까지 진행됐을 때는 더욱 금액이 적었던 그런 현실적인 좀 어려움이 닥친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사실 이런 일들이 여러 이 사건들에서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또 하셨어요. 사실 이게 일단은 계좌부터 확보를 하자라고 해서 확보를 하긴 했는데 보니까 벌써 다 빼가고 조치가 끝난 상태더라라는 건데 근데 사실상 이거밖에 없다고 놀란 이유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느냐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직접 들어보시죠. 한 2천억 정도는 이미 물수 보존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성남도시공사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7천억을 갖다 받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전혀 사실과 다른 겁니다. 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건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포기를 하면 이것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가 있었던데 여기에 대해서 당시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미 2천억 추징 보전을 해놨고요. 민사 가니까 민사로 더 받을 수도 있고요.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서영수 대변인님. 네. 지금 2천억이 몰수 보전이 돼 있다고 했는데 까보니까 다 깡통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법무부 장관도 깡통인지 몰랐다는 겁니까? 일단 보고를 그렇게 받은 것 같아요. 2천억 네. 정도 몰수 보존을 했다라고 아마 보고를 받은 것 같고 뭐 계좌를 뭐 법무장관이 볼 일은 없지 않나요? 그다음에 이제 그 대장동 일당들이 보니까 돈을 다 빼돌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돈을 어디다 빼돌렸는지 추적을 해서 네. 좀 추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는 또 말하자면 또 손이 더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성호 법무장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입장을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계속해서 뭐 이제 수사에 직접적으로 장관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당신들 나한테 2천억에 대해서 뭐 추징을 했다고 해놓고 나서 지금 계좌를 봤더니 몇만 원밖에 없다. 네. 이걸 명확하게 대장동 일단들이 돈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라. 아마 추가 지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아한 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보고를 잘못 받았다고 한다면 그럼 이창근 위원님 검찰이 위에 장관한테 보고를 하는데
4만 원짜리 깡통인데 2천억 있어요라고 얘기해서 보고를 했다라는 거밖에 얘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럼 검찰은 자기네가 추징 보전해 놓은 이게 깡통인지 모르고 있었던 거냐, 알고도 거짓으로 보고를 올린 거냐라는 거죠. 거짓 보고였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네. 분명히 정성호 장관의 저 2천억 이미 보전되어 있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는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검찰이 몰랐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2022년도 9월 달에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의 형사 기록을 보면은 당시에 이미 약 4,500억 가운데 약 179억을 뺀 나머지가 다 이미 인출되거나 쓰였다고 형사 기록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네. 이미 당시에도 약 4,500억에 해당되는 돈을 환수나 추징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179억이 남았는데 어떻게 2천억으로 둔갑을 하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본인이 저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당시에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그렇게 논란이 있었을 때 그것을 옹호를 하면서 그리고 당시 민사로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가 해야 된다. 그 피해자는 성남시가 맞아요. 네. 그렇다면 그 성남시가 피해 보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적극적인 협조도 안 했어요. 그것도 드러나지 않습니까? 왜냐? 법원에 열람 등산하라 이렇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열람 등산하러 갔더니 그 자료도 검찰이 대출해서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과연 본인의 말이 정확치는 않지만 협조도 안 했다. 그리고 검찰이 허위 보고 저는 믿지 않아요. 이것은 뭔가 의구심이 있는 정말 그런 대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분명한 해명을 해야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잘못 얘기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얘기한 게 민사로 환수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피해자가 민사를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도 보장이 됐었어야 되는 건데 피해자는 성남시죠. 성남시장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성남시에 실익이 없는 사건 초기 결정문만 던져준 검찰의 행태는 이 제2의 항소 포기와 같은 그런 비협조 또 범죄 수익 비호 아닌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발언 수익이 좀 세죠. 일단 말씀드릴게 성남시장, 이 신상진 성남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점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일단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지금 오히려 이 그쪽 편 아니야라는 식으로 지금 이 국민의힘 소속의 성남시장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차치 이런 걸 다 떠나서 서정민 변호사님 지금 돈을 다 빼돌렸단 말이죠. 어딘가에 뭐 있는 건지 다 써버렸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인 건데 이런 경우에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피해자 입장에선. 그래서 결국에는 새로운 그렇게 가압류를 할 수 있는 그 대상물을 조금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없으면은 결국에는 가압류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것을 추후에 보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아하. 이런 중간중간 추적 역시도 무척 중요한 사안이긴 한데 뭐 지금 시점에서 이런 예금이 뭐 다른 그런 금액이 남아있는 예금을 찾는 것도 상당히 쉽지가 않을 것 같고 또 당연히 당사자들은 이런 수익들이 혹여라도 나중에 뭐 배상 문제가 발생할까 봐 혹은 추징될까 봐 사실 뭐 빼돌렸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밖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본인 명의였던 그런 부동산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들도 흔히 있고요. 그래서 사실 뭐 지금 시점에서 이런 다른 계좌라든가 부동산을 추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시점이 도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이게 다른 추적해서 재산이 있는 게 포착이 되면 다행인데 그럼 그걸 또 추징 보전하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없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사실상 돌려받을 방도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면 또 대장동 항소포기 왜냐라니까 또 다시 또 넘어가는 거 아닌가. 돌고 돌아 원점으로 또 다시 논란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좀 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